경상남도의 저출산이 심각한 위기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출산 가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내 산불 감시원은 2,272명인데 모두 감시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내섭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2024년) 경상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9위이며 인구 1000명당 출산을 나타내는 저출생률은 공동 15위라는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저출산이 심각한 위기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장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인구 감소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생활 인구 확대라는 3대 분야에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4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특화된 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추첨을 해서 일부 출산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에서 지난해 수립한 인구 감소 대응 종합 대책에 90개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신규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줄 때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천사 지원금을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특화 사업으로 새싹 희망 지원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등 기존 양육지원금과의 중복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과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TF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나 시군인 협의 등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1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1주택 신혼부부로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기준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사업의 평가 항목을 보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자녀 수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점 중 무려 15점을 무자녀에게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입니까? 아니면 출산 가구입니까? 본 사업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출산 가구를 기준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에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의 69%는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지원했을 적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결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혼인 건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연도인 2021년 대비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89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의 혼인 건수는 15.5%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겠습니다만 증가했습니다. 8.5%가 증가한 경상남도와 비교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는 모호한 수치 대상과 선별적 지원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선 사항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대상을 출산 가구로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경남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는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은 자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출산 가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신혼부부는 출산 가구의 잠재적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출산 자녀당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적 지원이 아닌 경남의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차등을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은의 제안에 대해 경상남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도민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 대상자를 출산 가구로 규정하고 학교 출산율 증가라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상남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산불 예방을 위해 의용 소방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경계 근무는 2023년 대비 3,500건 감소하였고 예방 홍보나 기타 활동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경계 근무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용 소방대에서도 경계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소방관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경계 근무에는 가급적 의용 소방대원을 투입시키지 않고 소방관이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 활동은 예방 업무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경계 업무 건수만 따지면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른 분야의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용 소방대 활동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우리 도내의 산불로 인한 심각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에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가 필수로 경계 근무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산불 감시원만으로 등산로 전 구간을 감시가 가능합니까? 도내 산불 감시원은 2,272명인데 이분들이 5,000여 킬로미터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예, 본 의원도 산불 감시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용 소방대가 산불 감시원의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산청 하동 김해 등 도내의 심각 단계까지 간 우리 산불에서 저희 업에서는 업장님과 긴급 회의를 해서 의용 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서 내서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지역에 있는 한복 보일러를 순찰하는 등 추가적인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용 소방대 활동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답니다. 의용 소방대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예방 캠페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금성 지원이 합계 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이제 직접적으로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제가 볼 때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천사 지원금을 통해서 자기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출산 가구의 주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모든 출산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오히려 출산부부에게 전환을 하거나 안 그러면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강화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저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